네, 아주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야, 이거 우리 대통령실에서 꼭 좀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과 그 핵심 측근들도 꼭 봤으면 좋겠고요. 큰 담론이 나왔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양국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그 제안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서울대 미래국가전략원은 이제 손인주 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큰 담론을 연구하는 서울대 내 그 말하자면 학술 기관인데요. 아주 큰 담론들,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많죠. 이번에도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마 요거 25일 날 미국에서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CSIS에서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 우선 골자를 보면요. 제목이 Toward Co-Resilience. 그러니까 이제 투어드는 이제 어떤 뭐 향한다 그거죠. 공동의 탄력성, 회복력 뭐 이런 거를 향한다. 공동이라는 건 그 밑에 부제목 나와 있는데 What an state and South Korea can do together in an area of U.S.-China life. 그러니까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같이 어떤 걸 할 수 있겠느냐. 같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느냐 큰 담론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도 잘 제시했습니다. 공동 회복 탄력성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개념인 것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에서 지금 미국의 패권이 여러 가지로 도전받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도 패권국을 유지하는 게 지상 최대의 그 목적이거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 거기에 사활을 걸 걸로 보입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게 패권국을 공고히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교묘하게 교묘하게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영리하게 동맹국을 활용 내지는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익, 그 이익이라는 건 패권국으로서의 공고히 하는 거. 그 이익을 위해서 한국과 필요한 거는 아주 밀착해서 협력하고 또 한국에 얻어낼 거는 없고 그게 이제 방위비 같은 거지. 근데 방위비 같은 거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줄 걸 줘야지 내가 얻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런 거 아닙니까? 얌체같이 난 하나도 안 주겠다. 너만 주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없을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지금 잘 살게 인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잘 살게 됐으면 조금 나도 조금 더 베풀어야지. 제가 10원 과거에 줬다고 나도 10원만 줄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여유가 있으면 과거에는 10원 내가 줬지만 거래해서 내가 그냥 100원 주겠다 아니면 50원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저쪽에서 더 큰 걸 주잖아요. 신뢰관계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아마 트럼프는 요구할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담론은 이제 그런 걸 떠나서요. 미국에게도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한국이 공동으로. 그래서 예를 드는 게 9개 방안을 예를 들었는데 참고로 요게 이제 CSIS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주 유명한 싱크탱크죠. 요거를 이제 같이 이제 발표회를 연다는 건데 손인주 박사 중심으로 이제 발표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9개 방안 중에서 한미 조선동맹이죠. 조선업동맹이라고 해도 되고 조선동맹 그러니까 쉽빌딩 그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선박 이 동맹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이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그건 트럼프도 인정했잖아요. 바이든도 인정해서 미국의 그 군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걸 맡기잖아요. 아이고 군함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저 정보가 핵심 기술이라든가 군함의 정보가 새 나갈 수 있는데 믿지 못하면 맡기겠어요. 한국을 그만치 믿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맡기는 거죠. 조선에 관한한 세계 최강이다. 이걸 갖다가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어서 전투한 능력을 강화하고 또 미국도 비용 절감하고 이런 윈윈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선업도 활성화시키고 미국도 윈이 되고 이런 거를 방안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트럼프가 쏠깃할 내용입니다. 이건 미국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와의 조선 동맹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게 이건 이제 조선일보에도 뭐 보도되고 그랬는데요. 의미 있는 게 이제 그 배터리 공급망 구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칩4라고 그러죠.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게 이제 그 배터리라든가 이런 산업의 강자들이잖아요. 세계 최강 4개국에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강국들이 공급망을 이걸 서로 마련하자는 거죠. 대안적 아시아 공급망이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요. 그게 이제 중국하고 말하자면 중국 견제하고 중국이 이런 핵심 소재 공급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이 칩4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 대만하고 해서 이런 통합 협력체로 격상하자. 뭐 그냥 협력하는 게 아니라 다이다이가 아니라 이 4개국이 아주 통합해서 협력하는 그 체제로 격상시키자. 이런 것도 골자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이건 그전서부터 논의가 많이 되어오던 건데 G7이 지금 뭐라고 할까 좀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국이 왜냐하면 G7 지금 현재 국가들보다 한국이 여러 면으로 지금 뭐 위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뭐 경제력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군사 안보 면으로도 그렇고 한국이 G7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G7에서 누굴 탈락시키고 한국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G9 2개국을 더 늘려서 G9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제안하는데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키자. 서방 이 말하자면 그 선진국 이 동맹이 연합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중국은 못 들어가는 데니까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키자. 그래서 G9으로 하자는 거. 이거 그럼 미국도 쏠깃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다 굉장한 오른팔 왼팔들이잖아요. 한국이나 호주나. 그럼 이건 미국으로서도 나쁠 일이 없죠. 그런데 한국에 그러면 G9이 되어서 G9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G9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국제적 우리 위상을 높이는 거죠. 이런 게 다 경쟁력이 되니까 그럼 미국도 좋고 우리도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핵인데 핵도 여기서 다룹니다. 지금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거 아직 승인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트럼프 정부에서 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서 주장합니다. 이것도 미국도 힘을 더는 거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핵연료에 대한 그 지금 러시아의 의존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이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핵연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하고의 뭐 이런 거에 거래 이런 것도 끊고 이걸 우리 스스로 하면은 미국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전홍축 우라늄 생산 사용 후 핵 처리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핵 원료가 되고 핵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무장을 당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을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한국에 지금 당장 한국을 뭐 핵개발하게 뭐 승인하겠다 이러면 국제 여론은 안 좋고 미국 내 여론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요거 우선 승인해 주면은 핵무장에 대한 잠재력을 한국을 갖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미국을 설득을 하는 거죠. 너네들이 지금 러시아 보지 않았느냐. 러시아에 지금 핵공갈 지금 막 여차하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푸틴이 막 공갈치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 핵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고 그 옆에 중국이 있고 이런데 한국이 이 불안해하는 걸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해 주는데 미국도 지금 코가 석자 아니냐. 한국의 핵 능력을 쓱 잠재력으로 높여놓으면은 그 압박이 중국한테도 압박이 되고 러시아도 압박이 되고 북한한테도 압박이 돼서 쉽게 한국을 못 때린다. 주한미군이 좀 흔들거리든지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신경을 쓰고 이스라엘 중동 문제에 신경을 쓰더라도 근데 대만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그럼 대만에 여기 전념해야 되는데 그럼 벌써 3군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김정은이가 푸틴하고 또 사바사바 해가지고 야 너 진로대 그래야 우리가 이쪽에서 그냥 먹을 테니까 넌 그쪽에서 미국의 힘을 빼 이러고 김정은이를 꼬시면요 김정은이가 똥이주 된장인지 모르는 놈이니까 도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여기저기 정신이 없네. 한국에까지 신경 못 쓸 테네. 그냥 빨리 먹어치우고 어떻게 푸틴 형님 시진핑 형님 미국 못 들어오게 하세요.
이렇게 오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잠재력이 있으면 금방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으면은 그런 오판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힘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을 설득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게 우리나라 보고하기 위해서 나온 보고서가 아니에요. CSIS하고 거기서 보고를 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물론 영문으로 아주 잘 멋있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 그래프와 뭐 사진 자료와 함께 이렇게 쫙 썼는데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손인주 박사가 이 보고서를 주도했는데 손인주 박사는 뭐 이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예요. 서울대에서 지금 미중관계 TF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서울대에서 국가미래전략원, 아주 국가의 큰 담론, 미래 담론을 연구하는 그 기관에 특히 그 미중관계 태스크포스 TS 팀장을 맡고 있는데 손인주 교수는 뭐 그 서울대 학부 했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 관계 이런 것도 연구 많이 했고요. 조지 워싱턴대에서 박사했고 정치학 박사했는데 중국 문제를 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문제. 그다음에 프린스턴에서 포스트닥을 하고 홍콩대 교수도 하다가 이제 서울대로 이제 왔는데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이 분야의 인재죠. 근데 큰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얼굴도 아주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뭐 영화 배우처럼 생겼는데. 또 이런 큰 담론을 내놨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여기서도 또 제시하는 게 또 한미일 3자 안보 대화 이를 그냥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전단 협의체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만 해협의 이제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항행의 자유 이거를 내세우면서 대만 해협이 이제 미국의 질서 속에서 있어야 되는 지금의 질서 속에서. 근데 여길 중국이 점령을 하게 되면은 이 공급망 체제, 세계 공급망 체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힘도 예전같이 않아지게 돼요. 그걸 중국은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국과 대만과 그다음에 일본과 한미일 특히 3자 안보 협의체, 안보 대화 이거를 전담 협의체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건 또 미국이 들으면 쏠깃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트럼프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이런 담론이 트럼프를 많이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어떤 힘을 좀 꺾고 미국 주도의 지금 세계 질서 이걸로 안정하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협상하는데도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중국이 지금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그래서 싸나워졌다는 거예요, 중국이. 근데 이 싸나워진 중국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대외적으로 이제 중국이 막 공세적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네들 이 안방이 불안해서 경제 문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도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이라든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국민들이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불안하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뭐 미국 특히 미국한테 맞짱 뜨는 뭐 패권국을 도전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싸납게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이 잘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그 담론도 제시하네요. 아주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봤겠죠. 이거를 안 보면 안 됩니다. 이거를 보고서 이걸 잘 활용해서 트럼프하고 상대할 때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거 줄 테니 이거 주쇼. 안 주려고 하면 안 되죠. 트럼프가 누군데 비즈니스맨인데 방위비 이렇게 올려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10배 올리겠다면 잘 협상해서 뭐 한 4-5배 올려주고 4-5배 그 큰 돈을 어떻게 올려줘. 이렇게 지랄할 놈들이 있겠지만 더 큰 거를 봐서는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 대신 더 큰 걸 얻잖아. 여기서 담론에 제기하는 G9으로 우리가 승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한미일 관계를 더 돈독해서 조선 동맹 같은 걸로 해서 우리가 조선업에 그 다음에 칩4 동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공고히 하고 얻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비용을 지불해야죠. 이거를 트럼프가 좀 꼭
보겠죠? 트럼프는 이런 거 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판은 개판이라도 이재명은 뭐 그렇고 막 이래도 이렇게 곳곳에서 연구자들은 이런 중요한 연구를 해내고 또 기업들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또 그 어마어마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국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 또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스포츠맨 예술인들 다 이렇게 국민들이 열심히 합니다. 각 분야들은. 안심이 되네요. 이 보고서 아주 멋진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4권인데요. 이순자 자서전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이에요,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